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유천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서 2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씨가 마약을 사는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이를 토대로 추궁을 이어갔지만 박 씨는 혐의를 거듭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정준영 대화방 멤버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성은 조만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이 관련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가수 박유천 씨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이 박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 2차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이 됐어요. 혐의부터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지난 4일에 원래 체포돼서 구속되고 있는 황하나 씨와 같이 마약을 투약했다라고 하는 혐의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황하나 씨가 본인이 자는 사이에 박유천 씨가 자신에게 마약을 투약했다. 강제 투약.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상해죄도 사실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마약은 중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2가지 정도 혐의로 아마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박 씨가 이제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 뭐 머리카락하고 눈썹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제 제모한 상태라고 해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머리털을 그대로 놔뒀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 입장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걸 반증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염색 같은 거를 해서 또 뭔가 검사하는데 좀 불편하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또 그런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본인 입장은 원래 그 뭐 공연 같은 걸 앞두고 항상 하던 게 제모였기 때문에 특별히 이게 증거인멸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는 보통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경찰에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면 본인들이 제모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를 들어서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찰에서는 일단은 다리털 쪽에서 모근을 다량 확보해서 국과수에 넘긴 상태라고 해서 다음 주 정도면 이르면 다음 주 정도에 국과수에서 이제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본인이 마약을 투약했다 그러면 정확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사실은 마약을 안 한 걸로 나왔어요. 음성 반응이 나왔잖아요.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왔다고 하죠. 근데 소변 검사보다는 이제 모근이 있는 쪽이 훨씬 더 예전에 했던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검사이기 때문에 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박유천 씨가 왜 이렇게 끝까지 부인하고 있느냐 하면 간이시약 검사에서 증거가 안 났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마약을 하는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 같이 어디 은밀한 곳에 들어갔으면 마약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거나 의심은 되지만 그게 직접 증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약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야지만 사실은 확실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고 아예 그런 게 안 나오면은 기소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그런 걸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하나 씨하고 지금 박유천 씨의 주장이 뭐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데요. 대질 신문 가능성도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조사에서는 9시간 정도 조사를 받다가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들어갔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오전 10시 30분부터 한 7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그냥 갔는데요. 다음 주에 아마 3차 조사를 황하나 씨하고 대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은 실질적으로 황하나 씨가 공범으로 지금 박유천 씨를 지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유천 씨가 극렬하게 부인하고 있다면 둘 간의 말이 맞는지를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대질하면서 3차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경찰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박유천 씨가 뭐 최근에까지도 황하나 씨 집에 뭐 드나들었던 CCTV 영상도 있고 또 이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보이는 계좌에 박유천 씨가 입금을 한 흔적도 있고 마약 추정 물건을 찾는 장면이 담긴 뭐 CCTV 영상도 있고 뭐 이렇게 나오면은 좀 박유천 씨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철저하게 다 부인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에 의하면은 올해 2월하고 3월경 사이에 마약 판매하는 사람하고 접촉한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ATM기를 이용해서 돈을 보내고
그 특정한 장소에서 황하나 씨와 함께 나타난 영상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박 씨가 예전에 마약 거래에 사용되었던 계좌에 돈을 보냈던 게 있다. 그리고 또한 박 씨와 황 씨가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영상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건 이제 텔레그램 메시지에 아마도 그 마약을 구입하려고 하는 듯한 내용이 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박유천 씨는 그 계정은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황하나 씨가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이제 마약을 구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황하나 씨 대신 내가 해준 것이고 또 돈도 황하나 씨 대신 내가 보내준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깨야지 되는데 그러려면 얼마나 황하나 씨 말을 믿을 것인가가 사실은 관건이고요. 또 하나는 마약 그 반응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하죠. 정준영 씨 얘기를 한번 해보죠. 정준영 씨 단톡방에서 뭐 집단 성폭행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뭐 이런 건데요. 근데 이 불법 촬영 이 동영상물에 등장했던 이 피해 여성이 정준영 씨 등을 고소하겠다고 나섰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정준현 씨가 이용한 카톡 단체 대화방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한 대화방에서 나온 메시지를 근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6년 3월에 이루어진 일인데요. 당시 정준영 씨 팬사인회에 참석했던 한 여성이 지인들하고 같이 여기에 참석을 했었던 것으로 좀 나옵니다. 그런데 원래 술이 되게 센데 자신이 어느 순간 갑자기 기억을 잃어버렸고 깨어나서 보니까 호텔 방이었고 이제 옷이 다 벗겨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사건 직후에서 너무 자신의 기억이 일단 없었었고 또 그 멤버들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연락을 해왔기 때문에 본인이 이거를 고소할 생각 자체를 못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것을 보고 확실하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다음 주 정도에 고소장을 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처음에 이 단톡방의 내용들을 공개적으로 제공했었던 그 방정현 변호사를 통해서 본인이 아마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처리를 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지금 버닝썬 사건으로 불거진 이 연예인 단톡방 사건이 점점 커지네요. 정준영 씨가 현재 구속 기소가 된 상태인데 이 성폭행 혐의는 적용이 안 됐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을 받는다면은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단순히 불법 촬영이나 유포만 하면 사실 5년 이하 징역이 되는데요. 만약에 특수강간하게 되면 2명 이상이 협동해서 강간한 거가 되기 때문에 무기징역 이상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한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실제 뭐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촬영 같은 건 사실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특수강간 혐의가 훨씬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상당히 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연예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 마약과 성범죄 사건 참 안타깝습니다. 경찰 수사 뭐 지켜봐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